금리가 높은 상황일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남들보다 주식을 싸게 사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 회사는 이 고금리 상황이 2년 정도가 지속이 돼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천천히 좀 사모아도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은 슈퍼게이밍 이주영 TV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주영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슈퍼게이밍 이주영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주영이고요. 오늘 수빈쌤 팬으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요. 네. 네, 올해 들어와서 사실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게 네. 우리나라 하느니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 네. 또 여기에서 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네. 미국의 기준금리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한미 기준금리 격차로 인해서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러면은 또 작년처럼 외국인들 매도하면서 예. 다시 한번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우려스러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또 사실인 것 같거든요. 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시장은 저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금리가 너무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투자자들이 당연히 어떤 자금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의 기준금리가 거의 4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4.75고 곧 5%까지 올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뭔가 우리가 빚을 내서, 그러니까 결국 레버리지를 내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기준금리가 거의 4%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대출이자가 거의 10% 육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자를 거의 10% 육박하는 이자를 내고 어떤 투자를 감행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하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점에서 거의 30-40% 정도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그 시장에서 떠날 사람은 많이 떠났다. 그러니까 주식이 이제 저는 항상 시장 관점으로 보는데요.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가 많이 팔아서 떨어지기도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조금만 주식을 사도 주식이 반등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제 뉴스나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주식 시장에서 한 30%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10명 중이면 3명, 100명 중이면 30명, 거의 1000명이면 한 300명 정도가 시장을 떠났다라는 이제 뉴스를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거의 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나 또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마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인기군 시장에서 갑자기 뭔가 인기가 있는 이제 군으로서 이제 특정 업종이 몇 개가 올라가긴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으로서는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한 4.75인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단을 5.5, 6으로 잡는다고 해도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건 한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하단은 약간 막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단이 뭐냐면 이제 주식이 그러니까 추가로 엄청나게 떨어지기에는 이미 금리가 높잖아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기도 좀 어려운 게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당분간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시장이 관망세가 좀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장이 이게 완연한 상승장으로 갔었으면 예. 갈 거라면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시장은 그렇게까지 강한 것 같진 않은데 예. 특정 2차 전지, 예. 로봇, AI 이런 예. 특정 종목군들만 계속 강한 현상이 나오고 있어서 예. 이래서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소외감도 많이 느끼실 거고 예. 그 종목군이 없는 분들이라면 또 그 종목군들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시장이 좋아? 예.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투자에 있어서의 빈부격차가 계속 심해질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시장을 볼 때
수익률보다는 좀 위험 관리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있다 보면 이제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유혹이 많아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정 업종이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네. 막 이제 올라가면은 결국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들의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도 이거보다 더 높다. 주식이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봐도 좀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기라는 게 어느 정도가 지속이 되면 이제 또 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가 있는 주식에 잘못 뭔가 이 인기에 편승해서 위험 관리를 안 하고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이게 떨어졌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기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를 하고 말고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내가 만약에 100%의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이 위험군에 뭐 5%를 투자하든지 뭐 10%를 투자하든지 그런 거에 대한 위험 관리를 확실히 하면서 좀 투자를 하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혹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단이 막혔거든요. 네. 상단도 막혔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대중들이 큰 위험은 느끼지 않거든요. 근데 또 오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한 거예요. 시장으로 치면 너무 심심한 거 하니까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식간에 줄이 쫙 이게 쓰게 되는 거냐 분위기에 이제 편승이 되거든요. 왜냐면은 한 4달 전만 해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잖아요. 그때는 무서워서 특정 테마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니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상단이 정해지고 이제 하단은 막혔는데 상단도 올라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어차피 이렇게 큰 주식이 이렇게 밀고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약간 테마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이게 테마가 순식간에 막 바뀌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이 테마를 따라다니다가 오히려 저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장세라고 하잖아요. 박스권 장세가 훨씬 위험이 크다 생각을 해요. 오히려 하락할 때보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다들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막 섣불리 안 덤비죠. 예, 섣불리 안 덤비고 하는데 이제 이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 뭐랄까 아까 말씀 테마가 막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나라가 전체 시가총액이 뭐 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2,000조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기업들이 막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맞죠. 뭐 이 회사 급등을 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은 막혀 있는데 여기 안에서 이제 하단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어차피 빠지지도 않는데 이러면서 이런 큰 주식은 너무 오르지도 않고 그래 지금은 테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몇 번의 어떤 수익을 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험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위험 관리는 모르겠고 이거를 내가 많이 샀으면은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테마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게 위험하냐면 10번을 성공해도 한 번만 실패하면은 테마라는 게 왜냐면은 떨어질 때는 정말 크게 떨어지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이제 숫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면 100에서 1000까지 올라가려면은 수익률이 1000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100에서 1000까지 돈을 벌면은 1000을 더 얹어버리거든요. 보통은 다 그래. 그렇죠, 그렇죠. 그럼 2000이면은 올라갈 땐 1000%인데 마이너스 딱 50만 되면은 그냥 다 사라지는. 그리고 한 번만 더 실패해버리면은 레버리지까지 다 손실을 보고. 보통은 그런 것들이 좀 크죠. 그래서 이제 하단이 막혀 있고 지겨운 장세에 어떤 테마를 우리가 위험 관리를 하지 않고 약간 투자를 하면은 언제든지 약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세에서 이제 살아남는 방법은 굉장히 또 심플한데 전체 100이라고 했을 때 20% 이상 넘게 투자 안 하시면 그렇게 큰 또 위험은 없다 생각하는데 이제
20%가 아니라 200%를 투자하면 언제든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성향이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투자 성향 자체가 예. 막 특히나 올라가고 있는 것은 따라잡기 무섭고 또 고소공포증은 없는데 투자에선 고소공포증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사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심플하죠. 심플한 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주식은 이미 비싼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겠다라는 관점으로 그런 주식을 투자하는 건데 그런 관점은 사실은 물론 높은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위험도 같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상식선에서는 그런 투자는 위험할 수 있죠, 사실은. 예. 근데 어느 정도의 하단은 닫혀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예. 혹시라도 이 하단이 이탈할 만한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사실은 시장을 봤을 때는 하단 이탈을 하면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위기가 약간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 지금 사실 굉장히 위기죠. 이번에 보면은 한국은행이 이제 동결을 했잖아요. 네. 동결을 하고 이번에 보니까 부동산의 어떤 규제를 막 다 풀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에 민감한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왜냐하면 건설이나 이런 조선 같은 경우에는 부채 자체가 원래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 회사들이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다는 게 또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파산을 해버리면은 그 회사가 파산을 해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뭐 1, 2금융권까지는 모르겠지만 3, 4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설이 많이 돌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약간 현실화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지금 저금했던 돈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제 돈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은 신용 위험이 올 수가 있는데 정부가 최근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부실 채권을 마구 이제 인수를 막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한번 사고를 쳐서 정부가 뭔가 굉장히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어떤 하단이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뭔가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중견이라든지 어떤 대형까지는 아니라도 이제 회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든지 결국 이제 파산을 해버린다든지 그냥 금리가 높으니까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국가와 어떤 신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약간 그렇기 때문에 하단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기보다는 왜냐면은 이게 하단이 더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럼 과연 주식 투자를 하지 않은 통장에 있는 돈은 안전한가? 라고 봤을 때는 저는 또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1, 2금융권이 말고 좀 이제 낮은 금융권이 한두 개라도 파산을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에 내가 은행에다 2억을 둬도 되나? 은행은 5천만 원밖에 보장 안 해주잖아요. 그죠? 다 서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거 한국이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막 다 돈을 빼버리면은 그 나라 신용이 갑자기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과연 돈을 뭐 인출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또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투자 대상의 관점도 관점이지만 우리 그야말로 시장, 우리가 이제 약간 생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뭐 어떤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받고 일자리가 생기고 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서 그걸로 이제 화폐 가치를 만들어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너무 막 위기를 생각하기보다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또 얘기하던 중에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고금리 현상이고 그 다음에 건설이나 조선 같은 이런 경기 민감주 섹터 군들에서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터질 위험성이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개념적으로는 고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경기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 민감주, 가치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러면은 이것 또한 위험하다고 하면 뭘 사야 되냐 이렇게 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제 역발상인데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금리가 높은 상황일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남들보다 주식을 싸게 사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럼 무슨 개념인가요? 결국 우리 수빈 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 네. 지금 대부분 뭐랄까 우리가 흔히 과거에 생각했던 좋은 성장주들은 많이 하락해 있잖아요. 그렇죠.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는. 예, 하락한 주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회사 중에서 고르는 거죠. 뭘 고르냐면 이 회사는 이 고금리 상황이 2년 정도가 지속이 돼도 망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천천히 좀 사모아도 나쁘진 않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약간 수빈 쌤하고 거의 비슷한 관점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그 성장 업종 중에 예? 좀 눈여겨보는 업종 있으세요? 성장 업종 중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전에 굉장히 핫했지만 결국은 이제 줄을 너무 많이 서서 결국은 이제 외면 받았던 플랫폼 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엄청 핫했었잖아요. 한때 뭐 하늘 끝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다들 서로 올라가려고 경쟁했잖아요. 예, 엄청난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산업이 어떤 것들이 발달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보 기술이라든지 IT나 이런 플랫폼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는 플랫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챗 GPT 같은 경우에도 결국 MS에서 개발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MS에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MS는 결국 이제 미국의 대형 빅테크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로 빅테크를 봤을 때는 플랫폼 회사나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이 산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으로 봤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줄이 좀 줄어들면은 결국은 이제 30분을 그러니까 1시간이 넘어가면 줄을 안 쓰겠지만 야, 이 줄이 줄어들었네? 라고 하면 이제 가서 좀 줄을 서서 저 맛집을 한번 내가 드디어 맛을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 있고 최근에 또 요즘에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출산 그리고 이제 고령화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바이오 산업도 언젠가는 또 다시 이제 또 맛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서 2차 전지도 포함되죠.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바이오, 그리고 그린 에너지, 그리고 이제 게임과 엔터를 같이 묶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 정도가 이제 저는 성장 산업이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후보군 6개에서 이제 2차 전지가 2차 전지가 핫한 거죠.